같이 보시죠. 택시입니다. 택시가 콜 받고, 예, 콜 손님 받고 이제 나오면서 안전띠를 착용해 주세요. 손님이 설정한 추천 경로 옵션으로 안내합니다. 저기 앉아 있는데요. 잠시 후 어, 좌회전입니다. 이런, 아이고 뭐, 어떻게 된 건가요? 여기에서 장사 속도님은 안전띠를 착용해 주세요. 좌회전할 건데요. 추천 경로 옵션으로 여기 사람 있어요. 강아지 배변, 네, 강아지 변 본 거 정리해 주는 중이에요. 예. 근데 여기서 좌회전할 때 이쪽에서 오는 차가 있나 없나 보고 그리고 바로 돌립니다. 바로 돌려갖고 좌우를 봤으면 보일 수 있는 상태인데 돌려서 여기서 오른쪽만 보고 틀다가 예,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아이쿠, 예, 못 봤어요. 네, 못 봤어요. 예. 반려견 산책 중에 반려견 이제 변 본 거 치우는 과정에서 이면돌에서 콜 손님 받고 나오는 택시랑 사고 났습니다. 그날 그 동네 가까운 병원에 가서 검사 받고 골절은 아니고 주말에 원장님이 안 계셔서 입원할 수가 없었습니다. 보험 처리를 해주지 않고 그래서 제 돈으로 치료비를 계산했는데요. 다음날 심한 통증으로 입원할 수 있는 병원을 찾아서 한의원에 입원했고요. 그리고 정형외과 및 화상병원에도 입원했습니다. 아마 이렇게 긁힌 것 같아요. 예, 저렇게 넘어지면서 아스팔트에 이렇게 얼굴이 이제 한의원 및 정형외과에서 치료비 정산을 택시 회사에서 자체 해결해 줬는데요. 근데 화상병원에서 나오는 병원비는요, 소송 준비다. 우리 소송할 거다. 그러면서 치료비를 안 돼서 내 돈은 내고 나왔다는 겁니다. 지금 소장을 보내왔대요. 택시 회사에서. 택시 회사 측에서는 경미한 사고로 왜 자꾸 여러 군데 병원을 옮겨 다니냐? 예, 그리고 왜 입원 치료하느냐? 예, 그래서 이해가 되지 않는답니다. 우선 여기에 대해서요. 택시에게 잘못이 있나요, 없나요? 투표해 보겠습니다. 우선 택시에게 잘못이 있는지 없는지 택시 잘못 있다, 잘못 없다. 투표 시작. 길을 가다가 강아지가 그냥 길 한가운데 이렇게 그 변을 보면 그거 치워야 되잖아요. 예, 그 이렇게 저 배변봉 저기 비닐봉투를 예, 치워야 되잖아요. 예. 근데 하필이면 그때 택시가 오른쪽만 보고 왼쪽을 보지 않고 나오다가 택시 잘못 있다가 96%, 잘못 없다가 4%입니다. 요건 보이죠? 이 정도는 좌회전할 때 좌우를 살펴야죠. 여기서 네, 쭉 가다가 안전띠를 착용해 주세요. 손님이 설정한 추천 경로 옵션으로 여기 이 정도면 보이죠? 이거는요. 예, 보이고 근데 보여야 되는데 오른쪽을 보느라고 왼쪽을 못 본 거죠. 그리고 바로 꺾습니다. 이건 보였어야 됩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 밀어갖고 그걸 앞으로 지금 넘어지면서 얼굴도 이렇게 된 것 같아요. 화상병원이라고 그러시는 거 보니까요. 택시 회사에서 처음부터 이렇게 자기네가 자체적으로 하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보험 접수를 안 해주고 그러다가 치료비가 많으니까 이건 더 이상 못 해주겠다. 그래서 소송이 들어왔는데요. 소송은 어떻게 들어왔을까요? 네, 소장입니다. 소장. 택시 회사가 걸었고요. 그러면서 택시 회사가 어디에서 쪼그려 앉아 있는 피고를 미쳐보지 못한 충격한 사고에 대해서 700만 원의 보상금을 요구하는 채무는 부존재함을 확인한다. 700만 원을 요구하는 채무? 근데 이분은요, 지금 700만 원 요구한 게 아니라, 근데 치료비를 안 대줘서 내 돈으로 냈다는 거죠. 근데 이 회사에서는 네, 이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런 사고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쪼그려 앉아서 애견을 쓰다듬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사고 났다는 거죠. 그리고 아스팔트에 무릎이 쏠리면서 찰과상을 얼굴이 아니라 무릎이 쏠린 거군요. 예. 아까 이렇게 넘어졌으면 좀 얼굴 이렇게 면상 이렇게 갈 수도 있었는데 그러면 저렇게 찰과상이 아니라 긁히면은 화상병원에 가서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죠. 지금 여기에서 어느 병원에 있었고 또 어느 병원에서 있었고 그리고 또
MRI도 찍었고 그러다가 화상을 입었다면서 네, 화상을 입었다면서 거기서 입원 치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병원 진료비, 애견 진료비, 또 약구입비 그래서 모두 한 250만 원 지급했대요. 근데 화상 전문 병원으로 전원하겠다고 해서 근데 그러면서 택시공제조합에 직접 청구권 행사했대요. 지금 현재 3개 병원을 다니면서 치료비는 다 대줬고요. 그다음에 36만 9천 원도 지급했고요. 그런데 화상 전문 병원을 갔다는 거죠. 근데 화상 전문 병원에 가는 것이 진짜 그 얼굴인지 무릎인지 모르겠어요. 네, 하여튼 이 많이 그냥 확 쏠리면은 단지 피가 좀 나는 정도, 그냥 살짝 하는 정도 같으면은 네, 시간이 지나면 다시 피부가 재생되지만 그렇지 않고 아스팔트 갈면은 그럼 화상이죠, 그게. 그럼 화상 전문병원에 가야 될 수가 있죠. 지금 현재 화상 전문병원에 입원 진료하는 등 과잉 진료를 하고 있다. 그래서 과실이 얼마인지 등도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다. 그래서 이 사건 청구에 이르렀다. 이미 257만 원 냈고 그리고 700만 원의 추가 피해액을 주장할 것으로 추정된다. 근데 주장할 것 추정된다. 이거 갖고 이 소송 이길 수 있을까요? 앞으로 또 청구 취지 변경해서 또 앞으로 진행하겠다. 그 과실도 따지고 또 그리고 막무가내로 보상을 요구하는 거 채무가 부존재물 구해야 될 실익이 있다. 글쎄요, 이 사건을 택시 회사가 이길 수 있을까요? 치료는 해줘야죠. 물론 과실도 있습니다. 거기 앉아 있었던 거. 그 과실을 얼마나 볼까요? 일반적으로 낮에 누워 있으면 보일 수 있는 곳에서요. 그럴 때는 한 40% 정도로 봅니다. 지금도 한 30에서 또 좌회전하는 쪽이니까 피해자 과실이 뭐 한 30% 전후? 네, 제가 예전에 진행해 보니까 비슷한 사건에서 한 30% 전후, 뭐 좀 더 높아질 수도 있고요. 그 정도로 보이는데요. 이거는 택시회사가 이렇게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송을 걸 게 아니라 처음부터 택시공제에 접수를 해줬으면 편했을 텐데. 근데 문제는요. 이분이 이런 소송이 걸려 들어오니까 법률구조공단에 가서 상의를 하셨대요. 법률구조공단에서 액수가 얼마 안 되네. 이 변호사 선임하기는 좀 그래. 그러니까 혼자 한번 해보세요. 라고 하는데요. 그냥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송이었으면 좀 더 편안하게 아까 앉아있던 분이요. 편안하게 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한 우리는 줄 게 없다. 이렇게 소송을 걸었으면 그러면 소가가 5천만 원이에요. 2천만 원까지는 10%, 그 다음에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까지는 8%, 그러면 440만 원. 변호사를 선임했을 때 440만 원까지는 이기면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700만 원에 대한 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 소가가 700만 원이에요. 그럼 700만 원에 10%면 얼마인가요? 해봤자 700만 원이니까 70만 원. 변호사 선임하려면 70만 원에 도와줄 수 있는 변호사 찾아야 되는데 그게 있을까요? 그런 변호사 있을까요? 결국은 이 사건은요. 이렇게 하세요. 내가 언제 700만 원 달라고 그랬어? 그건 너 혼자 당신에 대해서 혼자 생각이지. 난 치료비면 무슨 달라고 그랬지. 그래서 이 사건은요, 내가 치료비 달라고 아직까지 나는 손해배상에 대해서 치료 다 끝난 다음에 내가 그다음에 위자료라든가 뭐 내가 일 못한 게 있으면 그런 것을 나중에 청구할 거지. 지금은 나 그런 얘기도 안 했다. 그래서 일단 치료비나 달라. 나중에 이 법원에 가서요. 준비서면을 써내세요. 준비서면에 우선 답변서 써내야 되죠. 답변서. 청구 취지에 대한 답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비용은 원고의 부담을 한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 원인에 대한 답변. 그래서 그래 나한테 잘못은 좀 있다. 그래 지금 내가 뭐 병원을 갔다 옮겨 다니면서 내가 과잉 진료를 했다 그러는데 나는 과잉 진료가 아니다.
내가 화상을 입은 부분은 어디든지 사진을 찍어서 내세요. 그래서 치료는 해줘야 될 거 아니냐. 근데 치료도 안 해줘서 내 돈 내고 지금 치료를 하고 있는데, 내 돈 내고 그 치료하고 있는 거, 일단 치료를 해주고 그다음부터 얘기하자. 결국 그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그렇게 하면 원고 청구 기각될 것 같은데요. 이 택시 회사가 이렇게 해야 될 게 아닌 것 같은데. 여하튼 그런데요. 강아지를 데리고서 이렇게 배변 나중에 정리하더라도 근데 좀 밤이었으면 더 위험할 뻔했어요. 예, 진짜 보이기 힘든 상태에서. 저도 강아지 데리고 산책할 때 이렇게 근데 저희 강아지는요. 그 아스팔트에서 잘 안 해요. 저렇게 뭐 풀밭 있는데 근데 그런 데서 요거 보세요. 요 딱 보이기 좀 힘든 곳에 여러분들 강아지 산책할 때 예, 항상 이 차가 다니는 곳에서는 배변 정리할 때 좀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참 좋은 운전자 상해보험 한문철의 초기 대응 플랜. 변호사님, 제발 도와주세요.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를 비롯한 중대법규 위반 사고, 무단횡단 사망 사고를 일으켰을 때 경찰 단계에서 무척 불안하고 답답하실 겁니다. 사고 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이 절실한데 왜 운전자 보험에서는 그게 안 되는 걸까요? 그래서 저 한문철이 DB손해보험과 함께 운전자를 위한 운전자 보험을 만들었습니다. 보험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